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 투기꾼들이 망하는 건 2025년쯤에 뭐 입주 된다고 하고 10년 주기설 이런 거 따지면은 원래 한 작년쯤 떨어졌어야 됐죠. 재작년이나. 그런데 일단은 지금 경제 위기나 이런 사태로 금리를 내려서 마지막까지 실수요들한테 털고 빠지면서 그 와중에도 또 투기도 들어갔고 그런 상황이라서 안 나타났지만 올해부터는 금리 올라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2025년쯤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5, 6년쯤에는 그때 공급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때 안 올라가서 망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망했겠어요? 이미 망했다. 갭투기라는 게 뭐예요? 자, 전세를 끼고 요만큼의 갭을 가지고 여기다가 내 돈으로 해서 이 집을 사서 이 집이 시세 차익이 오르면은 이만큼을 버는 거죠. 그렇다면은 갭투기는 갭투기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갭투기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은 일단은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니까 보통은 갭투기한테 팔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갭투기 수요가 들어와야지 이들도 차익 보고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때요? 씨가 말랐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갭투기로 의심되는 매매 건수는 그 전에 6월에 2,976건이었는데 4건으로 줄어서 99.9%가 감소했다.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왜? 전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세가 지금 오를 만큼 올라서 그만큼 매매가가 올렸으니까 매매가는 비싼데 전세가가 더 오를 것 같지가 않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사죠. 전세가 떨어져가지고 역전세 나기 시작하고 매매가 떨어져서 깡통전세 나고 그러면은 온전히 다 뒤집어 쓰는 건데 전체 매매 거래 중에서도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제. 비중도 감소했고 전체 거래량이 감소했으니까 건수는 말할 것도 없이 급감했고 그리고 발생한 지역만 본 거예요. 나머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4건 나왔습니다. 물론 4건이 진짜 다는 아닐 거예요. 다 집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집 다 찾아가가지고 여기 전세 사세요? 이 집주인 따로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6월에도 똑같이 집계했을 거고 지금도 똑같이 집계했을 것이면은 엄청 많이 줄은 건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4개 지역 다 말할 것도 없이 줄었다. 이때가 오히려 많았죠. 계속 줄고 있었다. 잘 안 나왔으니까 1월 걸로 볼게요. 1월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지만 1월도 보면은 뭐 강남 엄청 줄었죠? 송파 2등이에요. 1월에도 2등이었어요. 9건으로. 작년 6월에는 271건이었는데 강동, 구로, 노원 어디 갔어요? 갭투기하기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전세가율도 높고 사람들 실수요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갭투기하기 좋다 하더니 다 어디 갔어요? 선동 제대로 당한 거죠. 다 지금 이렇게 아작이 났다 아작이. 그러면 누구한테 팔아요 이제? 거기다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전세금 떼인 세입자가 속출했다. 왜? 전세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여론 만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떼일 거다. 전세가 폭등 때문에. 처음에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가 급등했고 요거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했죠. 그거는 지표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전세 매물 품기 허위 매물 신고하고 나서 싹 걷어내고 나니까 전세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요거 때문에 전세금 떼였다. 그래서 안전한 전셋집을 원하는데 전셋값도 올랐고 매물도 풍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험한 데 들어가서 피해 급증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저게 말이 돼요?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한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언제예요? 이게 맞다고 칩시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전세 계약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계약기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언제예요? 2022년 7월 31일 이후 계약갱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때 전세금을 받겠죠. 떼였어요? 21년인데 아직?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다. 지금 전세금 피해 입고 2020년에 전세금 피해 입었고 19년에 피해 입었고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은 그 2년 전에 계약한 사람들이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선동하고 있냐. 전세보증 사고는 그간 엄청나게 많았다. 안 돌려줘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근데 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가입이 늘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 사고 나니까 임대차법은 세입자를 죽이는 법이다. 이딴 여론 만들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아니 임대차법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은 적어도 2022년 이후에야 그때 전세금 떼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수배로 증가하고 수십 배로 증가했어. 보증보험 가입은 그렇게 안 늘었는데 그렇다면야 말이 되지만 왜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는 그 전에 계약한 사람들이 나갈 때 받는 건데. 자 거기다가 이런 거 있죠. 지금 보증보험 노려가지고 전세대출 사기 들어갔죠. 법인이 뭘로 빌려요? 보통 직원 숙소. 직원 숙소로 빌리는 경우 대부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입신고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안 하니까 뭐래요? 여기다가 전입신고 집어넣는 거죠. 다른 걸로. 혹은 이걸로 전세대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경우에는 어떤 거 한 거예요? 전입신고 안 들어왔어. 그러면은 갭특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뭐래요? 주택담보대출. 원래 전세 들어오면 담보대출 안 내주잖아요. 근데 전세가 안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전입신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직원들이 굳이 전입신고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법인에서는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했겠죠. 떼이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증보험으로 받았죠. 그리고 이들은 담보대출이랑 뭐 띄어가지고 날른 거고 70억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보증보험이 없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담보대출 못 받게 대항력을 만들어 놨든가, 아니면은 법인이 떼이거나 보증보험이 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증보험이 떼였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 보이는 것일 뿐이죠. 거기다가 이제 전세가 계속 오른다. 특히 시축 아파트 입주 들어오는 곳들 막 전세가 엄청 오르고 매물 엄청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거래 엄청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미등기 아파트는 지금 확실하게 안 되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할 수 있다. 아, 여기 9억에 거래됐어요. 입주 시에 등기 때니까 등본이 확인이 안 되죠. 주인 없는 집을 막 허위 매물로 가격 띄워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신축 입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거 다 지금 중개인들이 짜고 가격 띄워놓고서 하고 있는 거다. 등기되는 건 이제 허위 매물 걸리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오히려 안 떨어져 보이죠. 그런 상황이다. 자, 이제는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려요? 갭특이 안 팔리는 이유 첫 번째, 등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자, 그 전까지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오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안 된다고 했는데, 실거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먼저 사용했다. 그러면 실거주로 살고 싶어도 이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갭특이 거를 누가 많이 사주느냐? 갭특이가 많이 사죠. 근데 지금 갭특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사야 돼요? 실수요한테 팔아가지고 잔금 받은 걸로 전세금 돌려주고 나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먼저 써버리면은 실수요들이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갭특이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다. 자, 거기다가 갭특이한테 팔자니 하락 단지들 나오기 시작했죠. 전세가도 떨어져요. 전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수인이 현금 마련해야 되죠. 역전세에 나면. 그리고 매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갭특이 왜 해요? 거기다가 깡통전세 지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깡통전세 이야기, 전세가가 올라서 깡통전세가 됐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가 2억 1천 하면 누가 들어가요? 전세가가 올랐지만 매매가는 이보다 적어도 더 비쌌었다. 이 정도는 돼야죠. 하다못해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도 안 들어가는데 한 2억 5천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들어갈까 말까인데, 근데 가격이 떨어져서 깡통전세가 되는 거다 결국에. 왜? 전세 입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가 들어가요? 100만원짜리 금괴를 가지고 전당포에 맡기면은 그거 가지고 150만원 대출해주고 그래요? 전세 보증금도 돈을 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담보 가치가 보증금보다 작은데 거기를 위험해서 어떻게 들어가냐고. 매매가 떨어지고 있다는 징조예요. 깡통전세 이야기 나오는 것도. 매매가 떨어지는 건 엄청 영향이 크죠. 갭특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전세 갭, 내 돈이 1000만원이 들어갔든 아니면은 뭐 1억이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내 돈 이만큼 써가지고 이 집을 사용을 못하죠. 거기다 보유세 내야 돼요. 근데 왜 사요? 올라서 차익 보면은 전세입자는 돈 버는 게 아니고 집을 산 집주인이 돈을 벌기 때문에 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갭특이를 하는 거죠. 근데 매매가 떨어지면 갭특이 할 이유가 있어요? 전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갭이 벌어지죠. 전세가가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까지 떨어졌어요. 같은 가격에 팔자니 갭이 벌어져서 수요가 줄어요. 그러면 금액을 낮추게 되죠. 그러니까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면 갭특이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갭특이꾼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제 갭특이도 6월에 엄청나게 많이 샀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완전히 물린 거다. 주인전세 하면 되지 않아요? 주인전세가 뭐예요? 내가 이 집을 21억에 팔게. 그 대신에 네가 21억 다 마련하기 힘들고 자금 출처 계획서도 있으니까 10억만 마련해. 내가 여기 11억에 전세 들어가 줄게. 그리고 네가 뒷구녕으로 해서 돈 마련해 와가지고 요 11억 메꿔주면은 나는 뭐 계약갱신 청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나가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인전세죠. 그렇다는 건 주인전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실거주하는 집이어야 되죠. 혹은 빈집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갭특이 수요랑 주인전세는 관련이 없다. 갭특이 수요가 주인전세로 팔고 빠지기가 힘들다. 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매매가가 떨어지면 세금 계속 나오죠. 거기다가 시세차익 손해되죠. 손해만 볼 짓을 왜 하냐. 그 집에 내가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갭특이 수요들이. 결론, 갭특이 8개월 만에 99.9% 하락했다. 갭특이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가격 어떻게 뛰었어요? 투기꾼들이 몰려가죠.
가격 띄우고 뭐 풍선 효과니 뭐니 해가지고 실수요한테 넘겼는데 여기부터 막혀버리죠. 가격을 띄우려면 추격 매수가 붙어야 되는데 실수요들이 추격 매수 붙거나 막 그러진 않죠. 오히려 매수 심리 완전히 죽은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일단은 실거주 가능 매물, 지금 실거주 하고 있거나 혹은 빈집 이런 것들은 간혹 거래가 되더라도 지금 전세 낀 매물은 이제 안 산다. 알고 가시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